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7일이네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4일 남았네요. 한 해 마무리 잘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저희 사무실에도 어제 망연회를 했는데, 자,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자동차 보험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자배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죠. 오늘은 자배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배법상의 주체라는 건 결국 운행자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그 반대가 되는 보상받을 수 있는 타인, 즉 객체, 요거 명확히 구분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전자와 운행자의 차이가 뭔지, 이런 개념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먼저 자배법상 제3조는 운행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하면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자동차의 운행자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운행자라는 것은 사실 소유자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즉 보유자와 자동차 사용에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는 무단 운전이나 절취 운전자도 운행자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뭐냐면 다른 사람, 즉 타인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 운행자와 구별됩니다. 자, 운행자의 개념은 자배법상 조금 전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이익을 향수하는 자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 운행 지배가 뭐냐면은 자동차의 사용 권리 등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자를 운행 지배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행 이익은 뭐냐면 그 자동차로부터 나오는 어떤 경제적 이익, 간접적 경제적 이익, 임대료, 명의료, 이런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 자배보상 소유자는 운행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도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주도적으로 누리는 자로서 운행자다. 또 아까 얘기했던 바대로 무단 운전자, 절취 운전자도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있으므로 운행자 책임을 집니다. 일시적인 교대 운전자 같은 경우도 운행자 책임을 집니다. 굉장히 자배법상은 운행자 책임의 주체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유자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를 말하는데, 임차인도 보유자가 되겠죠. 근데 이제 보유자와 이제 운행자가 어떤 게 범위가 더 넓나 하면은, 운행자가 무단 운전, 절취 운전도 운행자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또 범위를 더 넓게 보고 있죠. 무엇보다 보유자보다가. 이제 자배법상 이제 운전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보통 이제 운전자는 고용 운전자, 뭐 이런 수적으로 운전하는 자를 운전자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고, 이제 타인 같은 경우에 자배법상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대로 운행자와 운전자, 즉 운전 보조자 포함해서 제외한 모든 자를 타인으로 본다. 근데 이제 운행자 인정 기준에서 이제 이원설과 이런설이 있죠.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 두 개를 이원설로 하고 있고, 이제 이런설은 운행 지배만 기준에서 판단하는데 이게 이론설입니다. 대부분 판례는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해서 두 가지 이원설의 입장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운행자 책임에서 이제 범위, 즉 문제되는 유형에 대해서 자배법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자는 자배법상 보유자, 무단, 절취 운전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유자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바대로 조금 전에 무단, 절취 운전자도 자배법상 운행자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 무단운전, 뭐가 무단운전이냐 하면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 즉 부자간에 아버지와 아들, 신분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무단운전이라 합니다. 즉 아버지 차를 아들이 아버지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무단운전이라 합니다. 당연히 무단운전, 조금 전에 얘기해서 아들은 당연히 운행 책임을 지죠. 다만 문제는 아버지인 보유자가 운행자 책임을 지는가, 이게 쟁점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 기준을 갖고 판단하냐 하면은, 저는 이렇게 암기했는데, 평무방간 승인 시장,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평소 자동차의 열쇠의 보관 상태, 무단 운전하게 된 경위, 보유자와 무단 운전자의 관계, 차량 반환 여부, 무단 운전 후 승낙 여부,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여부, 시간적, 사적 및 장소적 거리,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유자와 배상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보행자 등 차량 외부인에 대해서는 보유자, 즉 차량 소유자도 운행자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차량 내에 이제 동승객이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무단 운전 내용이 극단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구분해서, 극단성이 높은 경우는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을 부정하고, 극단성이 낮은 경우는 보유자 운행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승한 사람이 무단 운전을 알고 무단 운전의 적극 가담, 종용,
운행 목적 경위 및 목적 등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사회 통념상 선회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면 극단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돼서 보유자의 운행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판례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사안에 따라 다른 거죠. 무단 운전자의 배상 책임 관계에서는 이제 무단 운전자는 당연히 운행자로서 자율법상 운행 책임 부담하겠죠. 이제 그 다음에는 절치운전. 절치운전과 무단운전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무런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점이거든요.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는 제3자가 보유자에게 차량을 되돌려 줄 생각 없이 불법 영득의 의사로서 자동차를 이제 절취해 갖고 훔쳐서 운전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 이제 보유자에게 과연 운행 책임 인정할 것인가 학설은 이제 적용설, 비적용설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떻든 대법원 판례는 용인설을 택하고 있습니다. 용인설을 택하고 있습니다. 무단 운전자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사후 승낙 가능성이 전혀 없죠. 절치운전은요. 근데 이제 당연히 절치운전자는 운행자 책임을 당연히 부담하죠. 근데 보유자에게 이제 운행자 책임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차를 절치를 당했는데 과연 그 보유자, 차량 소유자가 운행 책임 인정할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되겠죠. 만약에 보유자가 운행 책임 인정이 된다면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그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지급을 하겠죠. 손해배상금을. 그러나 운행자 책임 인정이 안 된다면 지급하지 않겠죠. 이런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먼저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있느냐 살펴보면 절치운전하게 되면은 당연히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절치당했는데 무슨 운행 지배와 운행이 상실한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운행 책임 면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절치운전할 때 이제 소유자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보유자가 뭐 자동차 뭐 열쇠 관리에 어떤 하자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 문을 열어둔 채 시동을 켜놓은 채 뭐 슈퍼에 가서 물건을 샀다든지 이런 경우에 과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민법 750조 고의과실 그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왜? 열쇠 관리상의 주의 의무가 있는 거죠. 이럴 때 보유자가 민법상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자배법이 이를 중첩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대부분 판례는 이제 그 보유자에게 자동차 키에 보관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지는 것에 대해 자배법상 운행의 책임을 병행할 수 있다고 이제 자배법 적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조금 다른 거죠. 차를 빌리는 건 맞는데 임대차는 그 낙성 유상 쌍무 분류식 계약인데 이제 유상계약이라고 보면 되죠. 유상계약. 먼저 임대차인 경우는 임대인,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운행자 책임을 지죠. 이제 렌트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차 임대 시에 임차인을 어떤 뭐 선별할 거 아닙니까? 조건도 있고 주의사항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 임료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운행 책임 인정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임차 후에 직접 운전한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임차인이 차를 임차인인데 임대인에 대하여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더 직접적, 구체적, 현재적으로 나타나 있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자배법상 타인임을 주장할 수가 없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운행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거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인이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차를 빌려줄 때에 운전기사를 딸려서 빌려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임차한 사람은 임대인에 대하여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임차 비용을 분담한 일행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임대인의 타인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사용대차는 뭐냐면 무상으로 사용 수익해서 자동차를 이제 빌리는 거죠. 무상으로. 예컨대 형차를 동생이 이제 무상으로 빌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제3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운행자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 임대인과 임차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적 연대 책임 지위에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역시 직후현 그 직접적, 구체적, 현재적으로 누가 더 사고를 용이하게 방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판단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자율법 제3조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가 없다. 즉 임대인은 운행자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간단하게 살펴봤고 대리운전 요즘 뭐 연말이라서 술 많이 드시고 이제 대리운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 보통 대리운전은 이제 계약이 운송 계약이거든요. 유상 쌍무 계약으로서 민법상 도급 계약이 일종입니다. 그래서 대리운전의 경우에 임대차 내지는 무상대차의 경우와 같이 제3자에 대한 관계와 내부적 관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제3자의 관계에서는 대리운전자도 운전자 지위에 있고 운행자 지위에 있고 차주 역시 제3자에 대해서 운행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차주와 대리운전자 내지는 대리운전 업주 사이의 내부적 관계는 어떠냐 이 부분은 차주는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의잔존. 우리가 차를 이제 매매 정리하거나 할 때 매수인이 이제 사용 관리하지만 이제 명의가 매도인 앞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 경우에 과연 매도인이 운행자 책임을 질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핵심은 이제 뭘 갖고 판단하냐면 자동차에 현실적으로 인도가 되었는지, 즉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매매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매매한 자동차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됐는지 여부, 두 번째는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교부되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매매 대금이 완전 여부에 따라서 매도인의 운행자 책임 상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이 세 조건이 다 넘어갔다면 차도 넘어갔고 매수인에게 명의 이전 서류도 넘겼고 교부했고, 그 다음 매도인이 매매 대금 전부 변제 받았는데 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차를 갖고 교통사고 났을 경우에 매도인은 운행자 책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민법상 책임도 없겠죠. 그 다음 명의 대여, 보통 이제 지휘회사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종속관계 유무라든가 사업장 협동관계 유무, 그 다음에 자동차 보관 상황, 사용관계, 명의 대여료, 관리 징수 여부, 유류대, 이제 부담관계, 명의 대여 동기 및 목적 등에 의해서 판단되는데, 명의 대여자는 당연히 지휘했기 때문에 당연히 운행자 책임이 있겠죠, 그죠? 물론 이제 지휘회사이기 때문에 민법 756조의 사용자 책임도 집니다. 이제 차량을 지입했는 경우에 이제 지입차주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차량 소유자, 즉 지입차주도 운행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자율법상 운행 책임을 집니다. 자신이 직접 운전했을 경우 민법 750조 책임도 지겠죠. 고용 운전사가 만약에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역시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도 지게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는데 무상으로 이루어진 명의 대여의 경우 명의 대여자의 배상 책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명의를 소유권 등록을 동의했고 또 김영피 보험자가 되어 있는 점을 알고 동의한 점, 뭐 이런 점을 봤을 때 명의 대여료를 지급받지 않았다거나 자신이 자동차 관리를 하지 않았다 한 그 점만으로는 운행 지배와 운행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명의 대여자의 운행 책임을 인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도급 계약이죠. 이 경우는 원칙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경우에 이제 정비를 내가 맡겨서 정비업자가 정비하거나 뭐 그런 와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정비업자에게만 운행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로서 수리업자에게 맡기고 이제 차량 소유자가 자리를 뜨지 않고 부품 교체 작업을 뭐 보조하거나 간섭하거나 뭐 시동을 걸어주는 등 뭐 이런 경우는 의뢰한 사람도 운행 책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의뢰인의 운행자 책임 관계는 원칙은 소유자는 자동차 정비를 맡기는 순간 운행 책임 면합니다. 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민법상 책임도 면합니다. 이상 같이 자동차 운행자 책임의 손해배상 주체에 대해서 자율법상 주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